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오다리 교정이 완벽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교정이 아예 안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다리를 방치해 놓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큰 불편감이 없는데도 이관상의 이유로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운동을 너무 강하게 실시하면 오히려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불편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리는 교정 운동을 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과하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운동의 핵심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따라해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씀드려 이 운동을 하셔도 손해보는 건 없으니 모든 분들이 다 따라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혹시 발목이나 무릎 등에 현재 통증이 있으신 분들만 병원을 먼저 다녀오시고 별 통증이 없거나 병원에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 운동을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다리 검색해 보시면 보통 내반슬이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알파벳 O자 형태로 생겼다고 오다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오다리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가운데로 잘 모이질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오다리가 아니라 반대로 X다리가 많죠. 아니, 난 무릎이 모이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오다리지 왜 X다리인가요? X다리 형태의 사진들을 보면 다 발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형태로 허벅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이지만 정강이 사이가 O자로 벌어져 있는 형태의 다리가 되죠. 그래서 위쪽은 X다리, 아래쪽은 O다리 형태라고 해서 XO다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대퇴골이 내회전되어 있다고 해서 내회전성 오다리, 내회전형 오다리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X다리에서 발을 모으면 이런 다리 형태가 나오는 것뿐 X다리와 따로 분류를 할 필요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X다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무릎이 안으로 잘 모이질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내반슬, 오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반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주구장창 내반슬 운동만 하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내반슬이 아니라 외반슬, X다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내반슬, 오다리는 뼈에 생긴 모양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조적 문제는 운동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진짜 내반슬이라면 운동으로는 아예 교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능적 외반슬로 인해 무릎이 잘 붙지 않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붙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면 무릎 위쪽이 아니라 무릎 아래쪽이 됩니다. 심지어 정상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살짝 벌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X다리의 경우에는 발을 모았을 때 이 공간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X다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관절이 내회전 플러스 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릎이 모이게 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강이는 바깥쪽으로 돌죠. 그 밑으로 발목은 접질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래서 발 아치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발 아치가 눌리니까요. 이런 형태의 발목을 외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X다리의 경우에는 발목이 외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목은 외번되어 있지만 외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발목을 외번시키는 힘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고관절을 내전시키는 힘은 쉽게 줄 수 있죠. 변이라는 것은 근육과 관절의 보상적 사용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주울 때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서 물건을 주우면 척추에 큰 부담을 주질 않으면서 안정적인 동작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육으로 봤을 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들기 위해 그냥 허리를 써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한 번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 물건을 줍는 일이 내 직업이다. 반복적으로 이 동작을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매번 허리로 이 물건들을 줍다 보면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쓰는 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만 허리를 쓰는 건 지금 당장은 편하니까 허리를 쓰게 되는 건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학습이 되어서 고관절이나 무릎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허리만 대신 쓰게 되는 것이죠. 힘든 동작을 대체하기 위해
관절에 무리가 있더라도 쉬운 동작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적 사용입니다.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틀어짐, 변위가 발생하죠. 쉽게 말해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반복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 패턴에 최적화된 몸의 형태로 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X다리 역시 기능적 변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목의 외번이라는 건 생각보다 취하기 어려운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발을 살짝 들어서 접질리는 반대 방향으로 발목을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에 비해 무릎을 안으로 당기는 동작은 굉장히 쉽죠.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밀어넣는 형태의 고관절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목이 외번되어 보이는 것일 뿐, 오히려 발목은 이런 보상적 움직임에 저항해서 어느 정도 내번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X다리인 분들이 오히려 발목을 안쪽으로 잘 접질리시는 이유 또한 이 내번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고관절, 허벅지는 내전 형태로 보상이 일어나 있는 상태, 경골, 정강이는 외회전 형태로 보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 그리고 발목은 외번되어 보이지만 사실 내번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외번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발이 편하게 닿는 낮고 딱딱한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양발 골반 너비로 벌려보세요. 그리고 양발의 바깥날이 바닥으로부터 살짝 들리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한쪽 무릎이나 혹은 양무릎이 지나치게 가운데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 무릎이 더 안쪽으로 모여져 있다면 그쪽이 평상시 X다리 형태가 더 강한 쪽일 겁니다. 발 바깥날을 드는 것 자체가 발목을 외번시키는 일이죠. 발목의 외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더 많이 내전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보상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려운 동작 대신 쉬운 동작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에 원래 사용해야 하는 관절과 근육이 아니라 다른 관절과 다른 근육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 이 자세에서 그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양발 다시 골반 너비로 벌려서 양 무릎을 80% 정도만 펴주시고 발목을 몸통 쪽으로 당겨보세요. 한쪽 혹은 양쪽이 발목 전체가 당겨지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 발목만 이렇게 세워져서 당겨질 겁니다. 내번되어 있는 상태가 더 편하기 때문에 내번시킨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발목의 외번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기존에 널리 퍼져 있는 이론들과 다른 점들이 많아 오늘은 설명할 게 많았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운동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첫 번째 운동, 발목 외번 플러스 고관절 외전 정상화. 발목의 외번 대신 무릎을 안으로 넣는 보상을 억제하는 연습을 해줄 겁니다. 양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낮고 딱딱한 의자나 벤치에 앉습니다. 바퀴가 없는 의자가 좋습니다. 양발 편하게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 양발 앞꿈치는 15도 정도씩만 바깥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양발 바깥날이 살짝 바닥으로부터 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쪽이나 양쪽 무릎이 안으로 모이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모이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이 상태에서 양발 엄지발가락을 살짝만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을 바닥으로 꽉 눌러줍니다. 꽉 누른 상태를 유지해서 이제 무릎을 벌려보세요. 그러면 양발이 바깥날이 미묘하게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목의 바깥쪽과 정강이의 바깥쪽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비골근이죠. 아니 비골근이 짧아지면 정강이가 바깥쪽으로 당겨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오다리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닙니다. 일단 해보세요. 여기서 양손으로 무릎 바깥쪽을 안으로 누르고 무릎은 벌리려는 힘을 주시면 정강이 바깥쪽에 좀 더 강하게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X다리가 고관절은 내전 방향, 발목은 내번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힘을 주는 겁니다. 무릎은 벌리는 방향, 즉 고관절은 외전 방향, 발목은 외번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죠. 30초 유지하셔서 3세트 반복하실 건데 첫 번째 세트에는 느낌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트를 반복할수록 점점 느낌이 오실 테니 양발 바깥날이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벌리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 두 번째 세트 진행합니다. 양발 바깥날 살짝 들어주기,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주기, 발바닥 2포인트 바닥으로 꽉 눌러주기, 누른 상태 유지해서 무릎 벌리기, 양발 바깥날이 바닥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 양손을 무릎 바깥에 대고 무릎과 양손 서로 정반대로 눌러주기, 발목과 정강이 바깥쪽, 비골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30초 유지합니다. 훌륭합니다. 10초 휴식 후 마지막 세트 진행합니다. 양발 바깥날 살짝 들어주기,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주기, 발바닥 2포인트 바닥으로 꽉 눌러주기, 누른 상태 유지해서 무릎 벌리기, 양발 바깥날이 바닥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 양손을 무릎 바깥에 대고 무릎과 양손 서로 정반대로 눌러주기, 발목과 정강이 바깥쪽, 비골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 30초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운동, 발목 외번 플러스 발목 배측 굴곡 플러스 고관절 외전 정상화. 아까 두 번째 테스트에서 발목을 당겼을 때 엄지발가락 쪽 발목만 당겨지던 것 기억나시죠? 이건 또한 발목이 내번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했었습니다. 근육으로 따지면 비골근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발목을 당기려 하니 발목의 안쪽만 당겨진 겁니다. 앞선 운동에서 비골근을 활성화시켰으면 지금 운동에선 비골근의 사용성을 증폭시킬 겁니다.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 앞꿈치 15도 바깥쪽, 양 무릎은 80% 정도 펴줍니다. 상체를 살짝 기울이되 척추를 편 상태로 기울여서 양손을 무릎 바깥쪽에 대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안으로, 무릎은 바깥으로 서로 밀어줍니다. 여기서 발가락만 지나치게 당겨지지 않게 발등을 당기실 건데 발등의 맨 윗부분을 당겨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발목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편중되게 당겨지지 않고 균등하게 당겨질 겁니다. 무엇보다 정강이 바깥쪽에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 두 번째 세트 갑니다. 양무릎 80% 펴주기, 척추 말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여 무릎 바깥쪽에 양손 올리기, 양손은 안쪽으로, 무릎은 바깥쪽으로 서로 밀어주기, 발가락만 당겨지지 않게 발등의 맨 윗부분을 몸통 쪽으로 당겨 올려주기, 정강이 바깥쪽, 비골근까지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30초 유지합니다. 훌륭합니다. 10초 휴식 후 마지막 세트 갑니다.
양무릎 80% 펴주기, 척추 말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살짝 기울여 무릎 바깥쪽에 양손 올리기, 양손은 안쪽으로, 무릎은 바깥쪽으로 서로 밀어주기, 발가락만 당겨지지 않게 발등의 맨 윗부분을 몸통 쪽으로 당겨 올려주기, 정강이 바깥쪽, 비골근까지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 30초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운동 종료, 모든 운동 종료. 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은 양발 바깥날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이 아까처럼 안으로 많이 모이질 않고 들어진다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발목을 한번 당겨도 보세요. 엄지발가락 쪽으로만 당겨지지 않고 발목 전체가 잘 당겨진다면 더욱 잘해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 무릎을 한번 모아보세요. 평상시보다 정강이 사이에 벌어져 있는 부분이 훨씬 줄어든 게 느껴지신다면 완벽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비골근 운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강이 벌어진다고요. 오히려 비골근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제일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골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정강이 벌어짐이 줄어든 것이고요. 결국 기능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운동은 이론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증에 초점을 맞춘 운동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많이 모자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